수현이 일단은 교재에서 봐도 돼 이제. 대표 문제가 질문인 거야? 82번? 요거 한번 볼게요. 38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자, 봐봐.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너 뭐를 원하니? 문제 출제자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꼬아서 들을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자, 봐봐. y는 x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1,2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한 5,9라고 하는 점이 존재를 한다. 맞지? 여기 1,2와 근데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여기 위에 누군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갔다 와서 가장 단거리를 잡을 거야. 이때 여기를 p 각각의 점들을 ab라고 했을 때 이 지금부터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사용하려고 하는 스킬이 바로 뭐냐면 점 B를 우리가 들렸다 가는 이 위의 선들 노란색 선에 대하여 점 B를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B'이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만들어내자는 거야. 왜? 푸는 방법이 그냥 그거야. 푸는 방법이. 오케이? 쌤이 그 당구로 표현을 해줬잖아. 어제 그 우리 몰쌤 오늘 영어쌤이랑 밥 먹고 당구 쳤거든. 간만에 당구 저 사람이 당구 되게 잘 쳐. 얘기했나 그것도? 당구를 엄청 잘 쳐. 근데 어제 이겼거든. 2번 이겨봤어. 2번. 아무튼 2번째 이겼는데 어제 하는데 그저께 우리 반에서 문득 그 얘기한 게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지금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공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치면 되겠지만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어? 근데 일자로는 칠 자신은 있는데 얘가 이 공이 내가 치려고 하는 공이 여기 있으면 이거는 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를 튕겨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 그리고 가상의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얘가 반사돼서 이쪽으로 가겠지. 그게 이 내용인 거야. 이 내용이 실제로 된다니까? 나중에 만약에 당구 치러 갈 일 있으면 진짜 해봐야 돼.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몇 바퀴 도는 게 그게 반사 돼서 쟤를 노리면은 그게 튕겨 가는 거야. 실제 당구 원리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어. 많은 점수를 막 획득하잖아요. 저 사람은 막 10개씩 치니까 10개씩 치는데 쌤은 막 해봐야 한 2개, 3개 막 이 정도밖에 못 치고 나도 뭐 한 7, 8개를 칠 때는 있겠지만 그것도 막 한창 칠 때나 그렇지. 지금은 안 되니까. 근데 막 2개 야금야금 하니까 이제 내가 너무 점수가 적으니까 뭐 아무튼 이기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야. 자, 잘 봐. 근데 수학에서는 그 원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려면 일단은 수학적 풀이로 약간 정리를 먼저 해야 돼. 그 정리의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자, 바로 뭐를 할 거냐면은 점 B를 y는 x라고 하는 지금 주어진 상황의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B'이라는 점을 만들어낼게. 근데 이때 재밌는 건 P라고 하는 y는 x 위에 어떤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 이 P라고 하는 모든 점들에 대하여 B랑 B', B랑 B', B랑 B', B랑 B'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지금 파란색 빗금치고 노란색 빗금치는 이 위아래의 삼각형은 일단 이쪽이 다 직각이겠지. 근데 P가 어디건 간에 어쨌건 대칭이면은 B부터 여기 중간 M이라고 합시다. BM과 B'M은 무조건 같겠지.
그리고 P가 어디 위치건 간에 P부터 M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공유하겠지. 그리고 그 사이각이 직각이니까 무조건 뭐인 거야? 합동인 거야. 무슨 합동? SAS 합동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랑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들렸다가 꺾지 말고 들렸다가 B'으로 가는 거리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지금부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Y는 X라는 선을 들렸다가 어차피 갈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면 제일 짧은 거리는 쭉 연결을 해서 일직선으로 이동을 한 아예 대놓고 A부터 B'까지 연결한 직선의 길이가 얘보다는 무조건 다 길지 않을까?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 여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점 A 1,2와 점 B' 9,5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버리는 거야. 미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요거 쓰면서 정리해 주셔야 돼. 수영이 테스트 본 거에서 정리 잘 했거든. 그림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림도 자꾸 그려주고. 근데 여기서 가장 메인 이벤트는 다시 한번 뭐라고? 대칭을 시켜본 거야. 뭐를 쓰려고? 거리가 합동에 의해서 같다는 걸 쓰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꾸 꾸며내 주시면 돼. 어차피 교재도 나온 김에 연습도 해. 밑에 것들도 똑같아. 이렇게 갈 거잖아. 점 A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키고 A', B' 그럼 연결하는 직선이 되겠죠. 자, 실제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도 좀 더 복합적으로 내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그럼 뭐라고 내는 거냐면은 이렇게 최소 거리가 되었을 때 AP 플러스 BP의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었을 때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별거 아니야. 지금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점 A가 1,2인 건 알고 있잖아. 점 B'이 9,5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얘가 Y는 X잖아.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 교점 연립하면 되겠지. 그럼 이 점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가는 문제들이 된다. 자, 집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앞선 집합 부분 보면 알겠지만 수현이 편한 대로 스프링에다가 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하셔도 괜찮아. 스프링은 어차피 다 거기 있는 문제들이야. 이겠지? 거기 교재니까.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은 집합 A가 14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약수는 1, 2, 7, 14 이렇게 원소가 4개인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때 집합 X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나와져 있어요? 집합 A에 포함됐으면 좋겠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X는 집합도 쓰자. 집합 X는 집합 A에 무슨 집합이다? 포함되는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이다. 사실 그렇지 않아? 고등학교 과정이 완전 의무 교육은 아니, 중학교까지가 완전 의무고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뭐 거의 의무 교육이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공부를 했냐 안 했냐는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아날로그 시계 읽는 거는 상식이다 아니다?
상식적인 거야. 아날로그 시계일 줄 알지? 몇 시 몇 분인지, 그지? 근데 이걸 나는 당연히 상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배운다고. 구구단도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초등학교 때 배워요. 본인이 계속해가지고 관심 있게 안 본 거고 아날로그 시계 뭐 읽는 방법이 뭐가 어려워. 유치원생들도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못 읽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뭐 그때 뭐 갑자기 여행을 가가지고 안 배웠다거나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 응? 그래도 의무적으로 배우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단원에서 이렇게 딱 배우는 말이잖아. 무슨 뜻이라고 다시? 그냥 이 주어진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띠는지도 좀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여 또 의외로 쓰여. 뭐 우리 뭐 학교에서 있는 동아리가 근데 우리 동아리가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한테 막 혼나는데 어차피 그 동아리가 뭐 학교에 뭐 부분집합이긴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 정도의 의미. 좀 단어 자체랑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상황에서 잘 봐요. 자, 중요한 얘기야. 일단 정상적인 풀이를 보여줄게. 잘 봐. 이게 내가 어려운 문제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거든. 근데 자, 일단 요거 먼저 하자.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의 n제곱계야. 이때 n이 뭐야? 원래 원소의 개수야. 그게 됐지? 그럼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인데 n이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가 몇 개야? 4개니까 2의 4제곱계가 돼서 몇 개가 되는 거야? 16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부분집합을 직접 세볼게. 됐죠? 부분집합을 셀 때는 어떻게 센다? 마구잡이로 세는 게 아니야. 뭐 별로? 원소의 개수별로. 원소의 개수 중에 제일 작은 개수가 몇 개겠어? 0개. 부분집합에서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뭐야? 공집합이라고 했어요. 됐지? 그리고 원소 하나 있는 거 1, 2. 근데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중괄호는 썼다 치자. 썼다 치자. 알겠지? 썼다 치고 아까워. 원소 하나짜리 1, 2, 7, 14 두 개짜리 세 개짜리 1, 2, 14 1, 7, 14 2, 7, 14 마지막 4개짜리 1, 2, 7, 14 됐죠? 자, 그때 일단은 집합 X가 집합 A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는 패스. 자, 그리고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너 됨. 너 됨. 너 됨. 너 되고. 너 되고. 너 되고. 너 되고. 됐어요? 그래서 몇 개 나와? 7개가 되겠죠. 됐어요? 어려워? 어려운 거 안 했지. 근데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짓을 안 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 특별한 걸 하진 않았지. 그냥
원소가 4개짜리 부분집합을 이 4제곱계를 직접 센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준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일단 다시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공식이 2의 n제곱이었던 이유가 뭐였어? 지난 시간 설명에서 얘를 쓸지 말지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경우의 수가 나온 거지. 자, 그런데 잘 봐봐. 이번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2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2를. 그럼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공집합까지 8. 이렇게 8개가 나오겠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2를 어차피 포함을 하지 않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애초에 1, 2, 7, 14에서 2를 뺀 그냥 1과 7과 14로만 부분집합을 세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돼? 공집합 하나짜리 1, 7, 14 두 개짜리 1, 7, 1, 14 7, 14가 되겠고 세 개짜리 1, 7, 14 이렇게 돼가지고 8개를 뽑으면 되지 않냐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 위쪽 잘 봐요. 그래서 집합 A의 특정한 원소를 K개를 갖지 않으려면 그걸 빼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빼는 건 이해가 됐죠? 요건 어렵진 않지. 됐지? 빼주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이야. 이번에는 2를 꼭 포함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것도 2를 일단 빼. 그럼 빼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8개가 나오겠지. 근데 2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며. 얘한테 2를 하나씩 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어떤 특정 원소를 갖지 않으면은 그 원소를 빼고 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원소를 무조건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줘? 다 뺐다 친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다 2를 하나씩 우리가 원하는 특정 원소를 다 거기다가 넣어 놓자는 거야. 그래서 특정 원소를 갖더라도 갖지 않더라도 무조건 빼주면 된다. 됐니? 그 느낌은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이 문제풀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잘 봐요. 자, 472번처럼 이렇게 부분집합이 있는 문제가 이번 중간고사 집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하나가 나올 거거든. 하나가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연습도 많이 시켜주겠지만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집합 얘기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는 직접 센다야. 원소가 10개여도 5개여도 뭐 원소 3개짜리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일단 세줘야 돼. 그렇게 세주고 나서 봤더니 뭐야? 2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럼 얘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부분집합 문제 중에 뭔가 내용이 어려운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100% 풀 수 있어. 100%. 자, 그걸 볼게.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현재 원소가 1, 2, 4, 1, 2, 7, 14 이렇게 4개였을 때 전체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개인데 2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며. 그러니까 2를 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나와? 2의 세제곱개 8개가 나오겠지. 근데 집합 X가 집합 A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원소가 포함된 1, 2, 7, 14가 여기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빼줘서 7개가 나온다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세도 저것도. 근데 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직접 셌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기인 건 맞다.
들어오셔서 476번입니다. 자, 여기는 외우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100%또 요것도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할까요? 써야 돼. 겨울에도 반바지고 여름에도 반바지면 언제 길어지는 거야? 민국이도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지 않아? 겨울에 긴바지 입고 지금 맨발이었는데 옛날에 선배는 아니고 동기였는데 한 2살 정도 많은 형이 있었거든. 근데 참 신기한 사람이었던 게 몸에 열이 되게 많아. 여름은 막 진짜 죽으려고 하고 겨울이 되면은 저쪽에서 하얀 흰색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쪽에서 한겨울에 입김 나와서 추워 이러고 있는데 반팔 입고 패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무 시원하지 않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도 되게 막 서글서글하니 되게 좋았거든. 근데 궁금한 거야. 잠바를 근데 들고 다니는 거야. 한겨울에. 여름은 어떻겠어? 항상 반팔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잠바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어차피 입는 걸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난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잠바를 안 들고 다니면 겨울에 사람들이 입김 나오고 싶잖아. 자기도 안 돼. 내가 덥다는 걸. 당연히 알겠지. 바보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잠바를 들고 다니면 내가 더워서 벗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의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추워? 이런 식으로. 그냥 왜냐면 안 추워 하면은 내가 자기로 벗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근데 한겨울에 그냥 반팔만 입고 다니면 미친놈이지. 그렇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잠바 어딨어? 이렇게 질문이 다르지. 그러니까 잠바가 있으면 잠바가 어디냐고 물어보진 않잖아. 안 춥냐고 물어보고 안 추면은 벗을 수도 있는 거잖아. 본인이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잠바를 아예 안 입고 있으면은 혹시 이 친구가 놓고 왔는지 뭐 하는지 되게 막 질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불편해도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좀 괜찮은 생각이지 않아? 굳이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 놓는 거잖아. 난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쌤 친구가 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얘는 또 반대인 거야. 겨울에도 잠바를 안 입고 나오고 그냥 남방 차림을 입고 나와. 자기는 덥대.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옷이 없나? 막 그냥 그런 느낌도 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줬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그러더니 지네 귀찮아서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학생 때는 괜찮아. 학생 때는 괜찮은데 점점 크면서는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느꼈던 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편해서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상대방이 보기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저렇게 되면 안 추워. 뭐 물론 그냥 지나가는 얘기기는 하지만 꼭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좀 생각해보면. 그치? 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보면 좀 신기했어. 그 사람은 좀 기억에 남아. 그래서 그 약간 20대 초반이었는데도 약간 뭔가 성숙한 느낌.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저쪽에서는 열이 있다고 했잖아. 진짜 몸에서 연기가 나면서 와.
워낙 부담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 쌤은 그래도 좀 약간 추위를 좀 타는 편이거든. 나도 몸집에 비해서. 근데 나 같은 체형 말고 나보다 키도 더 크고 몸집도 더 퉁퉁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렇더라고. 보면 좀 신기해. 네 얘기 같아? 참 신기하더라고. 그것도 좀 조금 더 얘기하면은 쌤네 와이프는 또 반대야. 여자들한 여학생들이나 여성들한테 되게 많이 좀 일어나는 왜 또 갑자기 뭐가 왜? 여성들한테 좀 많이 일어나는 오히려 추워해.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 이불 덮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쌤도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쌤도 지금은 여름에도 그냥 이불 덮고 자거든. 물론 두터운 이불 말고 있잖아. 바람은 돌아야 되는데 조금 시원하긴 해야 되는데 이불은 덮어야 돼. 좀 그런 게 좀 생겼어. 아무튼 자, 좀 많이 중요해요 여기. 자, 이 문제는 여기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다음 단계 레벨 어떤 거로 나오더라도 여기 있죠?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를 지금 이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다 끝납니다. 자, 일단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집합 A에 대한 조건들을 먼저 잡아줄 수 있겠죠. 인수분해에 의해서 x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2가 0이니까 집합 A에 대한 원소가 3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또한 가능하겠고. 됐어요? 자, 집합 B 같은 경우는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x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집합 B의 원소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마3, 마2, 마1, 0, 1, 2,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항상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셔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바꿔주면 생각이 좀 바뀌어.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착각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꾼다는 것은 쓰란 얘기야.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진짜 그 정도로 써야 돼. 앞으로 쭉 뒤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써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매사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해줄 뿐인 거지, 다 써줘야 돼. 정확한 표현은 이거야. 써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생각하잖아. 다른 생각을 못해. 딱 그 이유 때문인 거야. 얘가 이거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먼저 내려가. 됐죠?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는 집합 X가 집합 B에 포함이 되면서 집합 A에 포함되고 있는 모양이 보이잖아. 그치? 그럼 그때 여기서 불러와. 여기다가 마이랑 3 써주고, 그리고 집합 X가 다시 포함 관계가 마3, 마이, 마일, 0, 1, 2, 3 이렇게 써주자. 자, 그럼 문제꼴이 어떻게 변했어? 얘로 변한 거야. 뭐가 됐어? 누구 중?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뭐를 포함해? 집합 A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일단은 이 마3, 마이, 마일 0, 1, 2, 3의 집합에 포함되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실제곱계인데 마이너스 2와 3을 포함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개수만큼을 빼주자. 그럼 빼주면 몇 개가 된다? 2의 5제곱계가 돼서 4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어차피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야. 계속. 자, 우리가
한눈에 딱 보고서 알아챌 수 있게 아무도 안 줘.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는 해석을 하자는 거야. 해석. 영어는 뭐야? 뭐 알파벳으로 써져 있는 걸 가지고서 그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인 거고, 수학은 문자나 숫자 따위로 우리가 배운 개념들로 조금 더 해석을 하자는 건데, 모든 것들을 다 배우진 않아. 왜냐면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우리 쌤 첫째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돼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쯤부터는 이제 조금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도 1, 2학년 정도야 뭐 아직도 막 많이 놀 때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걸 이렇게 딱 보잖아. 이게 쌤은 초등 수업을 안 한 지가 좀 됐단 말이야. 한 10년 전에 했었어. 근데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입장에서 4학년 문제를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딱 봤어. 나 무슨 생각밖에 안 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통수학 2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물론 다루는 툴, 다루는 도구들은 쉽지. 우리 딸 지금 4학년 2학기니까 뭐 하냐면은 5분의 3 더하기 5분의 1 이런 거 해. 쉽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풀어서 상황을 이해해서 이런 과정을 못해도 연산만 할 줄 알면 비슷하게 정답은 나오니까 8, 90은 쉽게 나오는 거야. 8, 90은 쉽게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서 걸러지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뭐인 거야, 점점. 문제를 읽고 푸는 친구랑 안 읽고 푸는 친구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 얘기는 뭐 쌤이 항상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중1, 중2들이랑도 똑같은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꼴랑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어. 2학기밖에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읽으면 돼. 근데 우리가 좀 머리가 많이 컸잖아. 제일 멍청한 질문이 뭐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이거만큼 무책임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거든, 사실. 근데 무책임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도 보잖아. 자, 다시 가볼게요. 이어서 집합 A의 원소가 뭐야 지금? X인 거야. 일단 그게 하나가 있지. 근데 X가 뭐라고 써있어? 3n 더하기 1이네. 그럼 궁금한 게 있지. 그럼 뭐가 뭐냐고 다시 물어봐야 돼. n이 뭐야? n은 뭐래?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래.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럼 n이 뭐야? 그래서 n이 뭐야? 언제까지 한번 보자. n이 뭐야 그래서? 그래 그거야. 거의 초등학교 수준까지 내려온다니까? 그것밖에 없어. 뭐 니네 이대로 할 거야? n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수구나 하면은 그냥 그거 그대로 들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 정수가 뭐야? 1, 2, 3, 4, 5, 6이야. 그럼 n이 1이면 x가 뭐가 돼? 2면? 3이면? 6이면?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가 4, 7, 11, 15, 19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뭐 이상하다. 뭐 이상하네. 뭐 이렇게 됐어? 10, 13, 1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해석 금방 해서 쉬운 거는 풀어서 맞춰.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그거를 뚫는 좀 약간 재밌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야 많이 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래. 근데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6개잖아. 그럼 이 친구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데
근데 소수가 뭐 있어 여기에? 7, 13, 19가 있겠지. 근데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특정한 아이디어가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부분집합을 직접 다 세는 것밖에 없어. 세야지 뭐 어떡해. 그치? 자 그럼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오겠어? 2에 6제곱개. 그치?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몇 개야? 64개인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진짜로 농담 아니라 해봤으면 좋겠어.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거든. 자 그럼 해볼게. 내가 안 써도 돼. 공집합 하나짜리 4, 70, 13, 16, 19 두 개짜리 47, 40, 43, 46, 49 이렇게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 딱 유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10분이 남았어. 이 문제가 남은 거야. 딱 10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남았어. 근데 세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세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직접 세는 것 말고는 지금 푸는 방법을 모르면 그것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직접 세는 친구들 치고 끝에까지 직접 세는 친구는 나오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평상시에 세본 친구는 시험장에 가서 셀 수 있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센다는 것만 듣고 평상시에 맨날 별표만 치고서 막 하기 바빴어. 내가 맨날 세줄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나는 또 못 세줘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시간을 써서라도. 근데 평상시에 안 썼어. 그때 가서 잘도 세겠네. 못 세. 센다는 기억도 안 나.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할 때 조금 세보는 연습은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됐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직접 셌어. 자, 그럼 봐봐.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7 되죠. 소수 일단 7, 13, 19 이거 되죠. 얘 되죠. 얘 되고요. 4, 19니까 얘도 되겠죠. 여기 19였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 맞지? 자, 그럼 다시 정리.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잖아. 자, 조금 더 미니멀 버전으로 해볼게. 그러면 7, 13, 19 중에 7을 원소로 갖는데 13, 19를 안 갖는 녀석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13만 갖거나 19만 가져도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7은 가져. 근데 13, 19는 안 갖는 거야. 그럼 적어도 하나는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니까 두 개를 가져도 되겠고 세 개를 가져도 되겠지. 요거 말 이해됐어? 당연히 여기도 이게 다음에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다 해서의 적어도는 소수를 한 개 이상 갖는다는 거고 한 개 이상을 갖는다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다 가능한 거니까. 일단 얘 먼저 가볼까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어? 2의 6제곱개인데 13, 19는 포함 안 하니까 두 개를 뺀 거야. 됐어요? 근데 7을 갖느니까 갖는 것도 빼기로 했잖아.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계산을 했더니 뭐 어떻게 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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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다 8개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냐면은 여기도 안 갖고 갖고 안 갖고 갖고 안 갖고 갖는 것들 다 빼기로 했으니까 계산 결과는 8888 다 나올 테고 둘넷 여섯 7개니까 87에 56까지가 나오게 될 거다. 됐어? 수현이 괜찮아?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 반대 상황을 차라리 빼버려.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어? 2의 6제곱개였지. 여기에서 반대 상황 소수를 아예 안 갖는 경우의 수를 빼자는 거야. 됐어요? 그럼 소수를 아예 안 갖는 경우는 7, 13, 19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일 거고 그럼 몇 개인 거야? 2의 세제곱개를 빼주자. 그럼 64 빼기 8을 해주면 똑같은 정답은 나오게 된다.
오케이? 한두 가지로 얘기해 줄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지? 좀 복합적으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자, 이렇게 쓰고 이거를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합 두 녀석이 있을 때 둘의 전체 범위를 싹 다 더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여기다 적어줄 거야.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두 집합 사이에 공통된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약간 U라고 써져 있는 이 모양을 뭐 위로 볼록 코물선처럼 그런 모양을 위로 했냐 아래로 했느냐에 대한 느낌인데 이 자리에서 외웁시다. 합, 교. 좀 어거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두 집합이 서로소라 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어떤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던 이제까지의 중학교 3학년까지의 대부분의 단원들은 다 실수 체계에서의 수학 문제풀이들이었는데 요 집합은 또 다른 세계야. 그 안에다가 이제 불러오기를 하는 것 뿐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일반적인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그 속에다가 약간 갖다가 놓는 것 뿐인 거지 같은 세계관이 아니야. 오케이? 여기는 같은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야. 뭐 요즘 뭐 영화 뭐 마블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세계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세계관을 엮고 막 이런 것처럼 세계관이 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서로소는 뭐였어? 바로 약수의 개수가 하나인 거, 공약수의 개수가 하나인 거, 즉 공약수가 몇 분인 거? 1밖에 없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이제 실수 체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의 문제였어. 근데 집합의 세계에서는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거다. 다른 얘기야 전혀. 이야기 말만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U라고 보통 써주고요. 이걸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A의 위쪽에 거꾸로 위쪽에다가 C를 써놓고 이걸 이제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명, 여가, 여유 이런 것들. 여자는 한자 자격증 급수 있니? 아무도 안 땄어? 딴 사람 없어? 8급? 100자? 100자 아니야? 그거 초등학교 1학년들 따는 거 그거 언제 봤어 시험?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때 보는 거야. 아니, 우리 딸 이번에 초등학교 그 1학년 딸도 그거 보려고 하거든. 땄어? 통과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보통 그렇더라고. 한자 급수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급인가 4급부터 이때부터가 진짜래. 2천자, 3천자 이렇게 넘기 시작을 하더라고. 5급인가 6급이 딱 천자래. 그래서 한자 가지고 이제 천자문이라고 하잖아.
이제 그게 기준인 거고 그거보다 이제 위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 합, 교 이런 단어들이 다 한자에서 파생한 언어들이잖아.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려고 하지만 사실 이미 오랫동안 써왔던 말들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는 없기는 해 사실. 그래서 자꾸 그런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수학만 공부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남는 그치? 아마 남으려가 맞지 않을까? 나도 살짝 몰라가서 나도 모르는데 선생님도 옛날 고등학교 때 몇 급이었어? 나도 5급인가 4급 막 이런 거였어. 뭐 할 게 없어. 네가 뭐 초등학교 거고 쌤 고등학교 때 봤다고 했잖아. 뭘 5까지가 아무튼 그래서 여는 뭐다? 잉여 남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렇게 네모나게 정리를 했을 때 주어진 집합 A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노란색 바깥쪽의 영역을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쌤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대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집합도 마찬가지야. 표현을 할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약간 우리는 대체 단어가 있어 사실. 왕따라는 단어가 있잖아. 얘 여기서 왕따야 소외되어 있는 그 말도 있네. 아웃사이더라는 표현도 하지. 근데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워요. 바로 차집합입니다. 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들을 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앞으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변화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야 니네는 사실 모래사장에서 많이 놀아봤니? 많이 놀아본 것 같아? 그 초등학교 때 모래에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했니? 했던 것 같아. 쌤 딸만 해도 운동회를 잘 안 하니까 쌤 때만 해도 쌤 때는 뭐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는 운동회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싹 다 쫙 다 나와가지고 그 사이드 쪽에는 다 돗자리 피고 다 김밥 먹고 있고 막 그랬거든. 진짜 축제였어 축제. 그 보면 그래서 이제 달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수 찍어주고 전날 막 설레가지고 막 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요즘 놀 게 너무 많지만. 근데 하다 보면 모래밭에서 맨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막 다 막 열 몇 반씩 있는데 걔네들이 인원들이 막 하는 거니까 몇 명이야 그러면 대충? 쌤이 한 반에 한 40명 정도가 좀 넘었었거든. 근데 한 12반씩 있었으니까 한 학년이 500명이거든. 그러면 초등학교는 6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충 한 3,4천 명이 모이는 거야. 부모님만 해도. 그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할 게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놀이들이 발전을 하는 거야. 모래를 이렇게 쌓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꼽아. 그거 해본 적 있어? 그래서 모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잖아. 치사놈들이 자꾸 이렇게만 하잖아. 가져가진 않고. 그거 해본 적 있지?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서 모래를 이렇게 쌓여있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중간을 가져간다고 해서 여기 벼 있는 부분이 갑자기 모래가 막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위쪽에서 봤을 때 잘라준 만큼 즉 모래 더미에서 내가 손으로 체크한 부분만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게 이 차집합의 성질과 똑같아. 원래 뺄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달랐지. 왜냐면 빼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차집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뺄셈이 아니야. 집합끼리의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과정인 것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차집합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A 차집합 B는 사실상 A에서 공통적인 범위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건 우리끼리 얘기를 합시다. 이때 노란색 빗금치고 있는 방금 빗금친 이 부분을 우리가 순수한 A라고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수학 교육 과정에서 물어보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끼리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자.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는 쓰셔야 돼.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놓은 상태에서 53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도 나중에 이제 크고 성인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너희만의 이제 나름의 그런 추억들이 당연히 있고 막 하겠지만 뭔가 좀 그런 게 있어. 물론 쌤 세대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런 세대의 추억이랑 또 다른 추억을 갖고 있었겠지만 왜냐면 당연히 내가 커서 내가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요? 비상 탈출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쌤이 아이를 낳고 이러면은 나도 당연히 내가 느꼈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좀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쌤은 또 거기다가 심지어 한 뭐 20대 때부터 학원 생활을 하니까 내가 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봤잖아. 근데 확실히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건 이제 보이는 거야. 패턴들도 그렇고 쌤들은 그렇게 막 엄청 공부 쪽은 달라진 건 없는데 확실히 놀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막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쌤만 해도 내가 초중고등학교 때 난 농구를 하고 싶어. 그럼 농구장에 가면은 사람들이랑 만나는 구조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치 않는 만남들이나 원하는 만남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그냥 형 동생들이랑 섞이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쌤이 한 10년 전 좀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은 야, 농구하러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네 농구를 어디서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체육관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년동에 저거 하나 있잖아. 그 운동하는 농구 스쿨 뭐 그런 거 하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물어보니까 운동을 물론 모여서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데는 매우 적고 그냥 그런 데는 매우 적고 이제 그냥 자기들이 이제 그 학원을 다녀가지고 이제 하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그때 느낀 거지. 아, 이게 너희들도 그 비슷했을 거 아니야 아마.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운동하는 애들이 모이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이 많이 없으니까 실제로 돈 주고 그런 데서 같이 모이게 되는 거더라고 보면은. 신기해. 자, 가볼게요. 537. 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건제시법이 나온 것들을 원소날법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자, 봐봐. 안 쓰는 건 진짜 멍청한 짓.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멍청한 짓. 8 이하의 자연수 1, 2, 3 이런 것도 지금은 나는 좀 아까운 거야. 끄적이는 거는 등호 1, 2, 3, 4, 5, 6, 7, 8 써. 응? 깔끔하게 써. 글씨 잘 쓰고 있어? 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써 이렇게. 다시 집합비도 똑같이 2, 3, 4, 5, 6 쓰자고. 10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이렇게 쓰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자꾸 필기를 해서 써서 정리해주는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자꾸 써주려고 하면은 문제 읽자마자 이런 속도들이 나와.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여기에 뭐가 있어요? B, C에 무슨 집합? 합집합이 때. 합집합은 두 집합에 대한 원소를 모두 다 어떻게 한 거야? 합한 걸 얘기를 하겠지. 그럼 앞쪽이 집합 A라고 했을 때 B 합집합 C면은 얘네 둘에 대한 원소들을 모두 합친 거니까 2, 3, 4, 5, 6에다가 9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죠?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쓸 거는 없고 약간
뭐 내로남 부릴 수 있지만 교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으로 됐죠? 교집합이 오히려 그 느낌이 날 거야. 이 교 느낌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뭘로 가지고 가면 돼? 공통인 것만 뽑아와. 그럼 중괄호 치고 뭐가 있어? 원소 2, 3, 4, 5, 6까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꾸 써주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문제가 잘 읽혀. 자꾸 본인 글씨로 써주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문제가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읽힌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읽히면 잘 읽힐수록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손쉽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꾸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휘리릭 하고서 그냥 뭐 답만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540번 자 A와 B라는 두 집합이 서로소인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서로소는 어떤 집합이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었다. 자 그러면은 1번 먼저 가봅시다. 그대로 쓰는 거야 열심히. A 교집합 B는 일단 2, 5, 8 이쪽에 8이 있으니까 8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서로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2번에서는 똑같이 A 교집합 B를 쓸 건데 B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볼까요? 집합 A는 홀수인 자연수 1, 3, 5, 7 땡땡땡 정도 쓰는 무한집합이 되겠고 집합 B는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집합 B가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닌데요 3, 9 등등을 가지고 있겠죠. 자 4번은 칸에서 여기 위에다 쓸게요. 10보다 작은 소수 뭐가 있어? 2, 3, 5, 7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겠고 자 여기 B도 좀 복잡한 느낌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집합 B의 원소는 X고 그리고 그 X가 2의 N제곱이야. 그때 N은 자연수인 거고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1, 2, 3, 4, 5, 6 그대로 넣을 거니까 2의 제곱 4 8 등등등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일단은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집합 B에서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등등등 작아지거나 2, 3, 4 이렇게 작아지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나오지 않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2번이랑 5번이 되겠죠. 원래 한 두세 개 더 나가려고 했는데 끊어냅시다 일단. 잠깐 봐봐요. 일단 오늘 8월 6일인데 돌아오는 8월 11일 날 집합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고 됐지? 그리고 8월 13일 날 뒤쪽에 명제단원 진행이 되면은 명제는 거의 한 번에 끝납니다. 여기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여기 정리 조금 전까지 여기까지 끝나거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집합까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정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18일, 20일 그 정도쯤까지는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최소 함수 얘기는 조금은 더 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세하게 좀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건드려주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번 지금 계속 테스트 지금 숙제가 지금 나가잖아. 질문 퀄리티에 따라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질지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집합이 조금 더 더디게 나갈 수 있어. 질문을 받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만 상상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테스트는 똑같이 봅니다. 오케이? 근데 집합 나간 거 오늘 몇 개 나가진 않았어 사실. 그래서 집합 처음부터 보기는 할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야 돼 진짜 이거. 알겠지?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면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알겠지? 그리고 지금 여기 민건이 다 끝났어?